자, 오늘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볼 부분은 바로 전치사.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이 전치사 문제를 약 20문제 정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지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20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엔 전치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치사 뒤에 누구와 함께 다닌다? 명사와 함께 다니죠. 바로 요 명사와의 관계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치사는 어차피 혼자는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이게 시간인지 장소인지 요것도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쪼개 나가시면 돼요. 이게 시점인지 기간인지 지점인지 공간인지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역시 전치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에요. 역시 LC에서도 마찬가지고 RC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했다와 관련된 동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자체에 뒤에 명사 속성으로 해결이 안 될 땐 앞에 나온 동작과의 관계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시간차를 나타내 주는지 아니면 동작이 완료가 돼서 한 번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그 외 단어들, 뭐 예를 들면 요 앞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명사에 대한 주제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앞에 나온 사람에 대한 신분직책을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단어들과 관계를 살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전치사의 뜻은 언제 보느냐? 맨 마지막 단계예요.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으로 찍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기 전에는 뭐까지도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조합. 전치사가 한 단어로 뭐 at, on, in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두 글자, 세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명확한 품사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해석이 필요할 때는 주절에 있는 동사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어떤 순서로 문제 풀지 지금 다 그림이 그려지셨죠?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빈칸 뒤에 경남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경남 에어리어라고 하는 건 경남 지방 정도의 넓은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A, B, C, D의 전치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by는 장소와 함께 쓰인다면 옆이라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 against는 반대편, 나랑 의견이 반대인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 ove는 구성으로 일부분을 나타내게 되고요. throughout은 여기저기 구석구석 퍼져 있는 것들을 나타내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도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요즘 지겹게 이 지도 보죠? 막 빨간색, 그쵸? 보기도 싫지만 우리가 전치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경남지방이죠? 그럼 by를 쓴다면 바로 옆인 거예요. 그럼 이 옆에 뭐 남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저 옆에 있는 1번 재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against는 역시 반대편 딱 대비되는 거. 이쪽이 반대되면 뭐 서해 또는 차이나가 되겠고 이쪽이면 동해 또는 뭐가 되겠어요? 재팬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roughout이라는 건 여기저기 다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의 전치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다? throughout. throughout은 곳곳에, 도처에, 여기저기. 그러니 뭔가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throughout 또는 across라는 녀석, 요 두 가지가 약간의 속성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일단 컴마까지 딱 끊어주면 요 뒤 부분엔 바로 시간 수식어를 제외하고 unstable market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시장. 자, 일단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하는 건 딱 느낌이 오는 게 없죠. 뭐 시간이나 장소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기들을 한 번씩 쭉 확인할 건데요. unless는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명사만 연결할 수는 없어요. 일단 품사로는 오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unless는 부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if not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 다음 toward, through, despite이 있는데 toward는 뭘 나타낸다? 시점이나 지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한국어 뜻으로는 쯤이 되는 거죠. 대략적인 거. 끝까지 아직 다 당도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through는 기간, 공간, 그 다음 도구 중에서도 통신 도구. through라고 하는 게 통과하는 거예요. 왜 우리 see through라고 하죠. 또는 through pass라고 얘기하듯이 뭔가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기간, 공간 또는 도구 중에서는 통신 도구를 나타낼 때만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 despite이 바로 반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불안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하고 또는 통신 도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해석이 필요로 하는 전치사들이 되는데 의미 해석할 때는 어느 부분을 꼭 보시라고요? 동사, 동작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불안한 시장인데 경제가 곧 픽업, 바로 선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상황의 반전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의미 해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B번과 C번 뒤에 나와야 할 명사의 속성으로 충분히 극복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컴마까지 끊어주시고 그 다음 company policy라고 되어 있죠. 회사의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책이라는 단어도 시간이나 장소로 단순화시킬 수가 없죠.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속성이 필요한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명사만 연결해야 되니까 전치사가 아닌 게 있다면 일단은 오답으로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ccording to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럼 그냥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원래 accord는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조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according to에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팩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논문이라든지 기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according to 뒤에는 근거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회사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딱 규율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오답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번 볼까요? although는 접속사. 우린 접속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therefore 부사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전치사일 땐 과거 시점을 나타냅니다. 일단 회사 정책이라는 게 과거 시점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이 녀석은 포인트가 시간을 나타내 줄 땐 누가 등장한다? 현재 완료, have pp가 주절에 등장해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됐나요? 예. 자, 지금 선웅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 여러분들 제가 옆에 역시나 여러분들 채팅창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아는 대로 뽐내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쪽팔리고 그렇게 해야 어차피 옆에 쪽팔릴 일도 없겠네요. 혼자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면서 중얼중얼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 누가 있다? 5 years라는 녀석이 있죠. 이 over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숫자를 수식해주는 숫자 수식 부사로 이상이라는 뜻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 years라고 되어 있는 기간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A, B, C, D는 일단 공통적으로 죄다 전치사들인데 since는 언제 시작하는 시점, 과거에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언제에 대한 답변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오래, how long에 대한 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since는 뭐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 when, 언제에 대한 시점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to는 역시 끝 시점, for는 숫자를 표현했을 때는 기간, 그 다음 by도 시점이에요. 세 가지의 시점과 하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전사는 오직 C번, for만 가능한 거죠. 특히나 이 녀석들은 출제 포인트가 나중에 동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절의 현재 완료라고 하는 바로 시간차의 동사가 등장했을 때는 시점과 함께 쓰이는 누구? since, 그 다음 과거 기간과 함께 쓰이는 for, over, in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아림.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 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이 앞에 와서 여러분이 했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깨닫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몰라도 제대로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난 몰라요 이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아내는 과정. 그게 여러분들이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대신 그 틀린 걸 어떻게 내가 다시 복습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지 그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섯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뒤에 보니까 winter va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 방학. 이제 다 끝났죠. 근데 이 겨울 방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 방학이라는 이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명사 앞에는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나와 있죠. 뭐라고 등장했습니까? long이라고 나왔죠. long이라는 건 뭘 나타냅니까? 기간을 나타내요. winter vacation만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해주는 long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이 시점으로 쓰였는지 기간으로 쓰였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전치사들의 특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between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둘 사이입니다. 둘 사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to 복수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니랑 나랑 이렇게 두 명을 연결해주는 누구? and가 꼭 필요하죠. 그 다음 over는 기간이나 공간. 공간으로는 허공을 나타내죠. 그래서 RC에서는 답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허공에 둥둥 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다음 following은 다양하게 쓰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전치사로선 after랑 똑같아요. 그 다음 since는 시점과 함께 쓰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기간의 전치사는 누구밖에 없다? over밖에 없죠. since가 나오고 over가 나왔는데 뭔가 기간이 등장하면 무슨 시제 쓰인다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한다.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일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to, of, in, by 이렇게 등장을 해 있어요. 근데 뒤에 ing가 나와 있죠. ing란 무엇이다? ing, 뭐뭐 하는 것. 즉, 동작, 동명사라고 하죠. 동작과 원래 전치사 to. to는 원래 무슨 뜻이죠? 어디로, 누구에게. 아까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끝, 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치사 to하고 동명사 ing는 원래 상극이에요.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왜냐? to라는 건 주로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에요. 너에게 아니면 뭐 본사로 이렇게 내가 뭔가 하는 동작에 대한 끝 지점을 나타내야 되는데 ing는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to랑 ing는 대부분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to 앞에 어떤 단어가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덩어리의 뜻이 뒤 동작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명사도 되지만 동명사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누굴 보고 찾을 수 있다? committed를 보고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committed는 무슨 뜻입니까? 헌신하다의 뜻이죠. 헌신을 한다는 건 이미 보고 판단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철수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헌신이 많이 했어. 기여를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미 내가 그 사람의 동작을 보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나중엔 이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가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얘기했죠. 헌신하단 보다 이미 보고 판단한 거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요. 왜? 시험장엔 제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to가 뭐의 to일까? 이 to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디를 본다? 왼쪽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야에서 왼쪽, 즉 앞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미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헌신하다의 to 다음에 빈칸을 내는 경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꼬아서 내게 되면 지금처럼 오히려 ing를 보여주고 전치사 to를 골라내는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 앞에서 떠들어 보도록 합니다. 헌신하다, 기여하다 네 가지. 첫 번째 자동사로요. contribute to ing. 두 번째, be committed to ing. 세 번째, be dedicated to ing. 마지막, be devoted to ing.
실제 시험 문제, 출제 문제는 어디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 to 뒤에 빈칸을 내면서 이게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됐나요? 자, 그 다음 7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7번째도 A, B, C, D가 역시나 죄다 전치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컴마까지 끊어줬을 때 technical difficulties라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점들, 기술적인 어려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가장 단순한 시간하고 장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보기 하나씩 살펴봅니다. following 아까 얘기했죠? 바로 시점 after랑 똑같고요. despite은 반전, except는 제외 대상. 그냥 아무 물건이나 제외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의 그룹을 나타내요.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또는 뭐 취준생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어디에 불가능하다? 문장 맨 앞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앞에 뭔가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언급을 하되, 즉 전체 모집단을 얘기하고 그 중에 누굴 뺀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빼는 얘기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 5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except를 위치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D번은 owing to, 원인으로 because of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죠. 일단 기술적인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시점하고 상관이 없고 그다음 맨 앞에 불가능하면서 제외 대상인 것도 역시 불가능하겠죠. 그럼 반전이냐 원인이냐? 반전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원인에 따른 결과인지는 누가 판단해 준다? 역시 동사 부분이 판단해 주게 됩니다. 문제점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문제점이 있었죠? 카메라가 막 안 돼서.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된다면 내가 정상적인 시간에 라이브 특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 관계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should not be delayed. 지체될 수가 없대요.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딜레이가 돼야 되는데 딜레이가 안 돼야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뭐에 대한 관계? 반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despite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치사 문제가 해석을 필요로 할 때는 얘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반전에 대한 결과인지 원인에 대한 결과인지 바로 주절의 동사 부분을 이 명사와의 관계로 살펴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째 가보도록 합니다. 자, 8번째 쭉 보아하니 빈칸 뒤에 and가 있어요. 근데 이 and만 보고서는 장소의 끝 구석인지 시간의 끝 구석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 ove가 도와줍니다. ove는 앞 뒤에 명사가 유사한 걸 나타내주기 때문에 the end of week라고 했으니 week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시간이 끝이니까 얘는 끝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니다. until 끝 시점, o는 시점 맞아요. 선이나 면을 나타내죠. 그래서 선이나 면 안에 들어가 있는 달력상 날짜나 요일, beyond는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by는 끝 시점이 돼요. 근데 끝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건 누구? until과 by가 되죠. 이 until과 by를 구별할 때도 누굴 본다? 동사, 동작을 확인하게 되죠. until은 이 시점까지 동작이 알파벳 U로 시작했으니까 억지스럽게 공부합니다. 동작이 뭐 된다? 유지된다. 계속되는 거고요. by는 단호하게 한 번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작이 몇 번? 한 번에 완료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근호 아는 거 하나 나왔나 보다. 그쵸. 유지냐 한 번이냐.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동작 어디를 살펴봅니까? To be reviewed. 확인해 보면 되겠죠. 검토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 주 끝까지 검토라는 동작을 몇 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보는 거. 한 번만 다시 보면 되는 게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D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 웃기는 마지막에 수업도 안 오고선 자, 복습 다 제대로 하고 이번 주까지 계속 카페에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강하셨던 분들은 꼭 복습해 주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째 가도록 합니다. 자, 9번째는 빈칸 뒤에 연도가 나와 있네요. 2010년이니까 시점 중에서도 언제? 과거 시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ABCD의 공통점은 죄다 시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을 때 주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완료. 만약에 과거인 2010년이 나왔다면 어떤 시제가
당연하겠어요. 과거가 나왔어야겠죠. emphasized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라는 사실, has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현재 완료 때문에 이 구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since밖에 없죠. 그래서 since는 지난 2월에 어떻게 출제됐다고 했어요? since가 접속사로도 출제가 됐다라고 했죠. 접속사일 땐 주어, 동사, 그 다음 주어, 주절에 현재 완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 빈칸, 여기 빈칸이었어요. 그럼 since 안쪽이 언제 시작하는 거라고요? 과거에 시작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얘기했어요. 기초반, 중급반, 실전반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심지어 2월 달에는 빈칸 여기 나온 거, 여기 나온 거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매 시간마다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만큼 since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자주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나왔던 과거 기간과 현재 완료를 묻는 문제도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자주 나와요. 제가 뭐 짚어주는 거 아닙니다. 원래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10번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0번째 A, B, C, D 역시 죄다 전치사입니다. 뒤에 나온 거 보니까 increased outing event.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in spite of 뭘 나타낸다고요? 반전. 그래서 아까 봤던 despite과 동의어 regarding 주제 내용. 그래서 about 또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on과도 동의어가 되고요. 그 다음 원인을 나타내는 due to. 그 다음 제외를 나타내는 excepting, except 똑같아요. 제외 대상을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이 증가하는 외부의 행사들이라는 게 딱 장소 정치사와 나왔으면 좋겠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어디를 확인하도록 한다? 동작 부분을 살펴주시도록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외부 행사들인데 역시 그 산업이 growing 뭐하고 있대요? 엄청나게 발전, 증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한다라는 건 어떤 관계? 그렇죠. 인과 원인 결과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due to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빈칸 뒤의 명사의 속성은 members, 사람인 복수 명사가 등장해 있습니다. 어몽, 얘도 2018년, 9년에 걸쳐서는 3-4번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격인 2019년에 굉장히 자주 등장했었는데 어몽은 무조건 몇 이상? 셋 이상. 셋 이상이니까 뭐 시간, 장소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뭐가 포인트? 복수 명사, 즉 뭐가 보이느냐? S 보이죠? 이 S가 있어야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members에 S가 붙어 있죠. 그러니 어몽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under라는 건 아래 공간. 그 다음 얘가 동작 명사와 다니게 되면 뭐뭐 하는 중이라는 진행 상태를 나타내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under negotiation, 그러면 협상 중. 이렇게 동작과 관련된 명사가 나오면 얘는 진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는 선면이라고 했죠. 날짜, 요일, 그 다음 장소도 선면처럼 생겨야 돼요. 길, 해변가, 강, 뭐 해안 이런 식으로 선이 형성되는 장소와 함께 쓰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글씨인 선을 가지고 어디에 쓴다? 표면에 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수업 내용이죠. 그래서 on 뒤에는 주제나 내용이 나옵니다. 얘도 올해 출제가 됐어요. Class is on 땡땡땡 뭐에 관한 수업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and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니까 앞뒤가 유사한 속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관계들이라고 했고 뒤에는 멤버들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속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복수명사와 함께 쓰이는 어몽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12번 보도록 합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 역시 짧은 전치사들이 제일 귀찮아요.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속성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process라는 게 뭐겠어요? 처리 과정과 관련이 된 거겠죠. 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건 과정, 큰 틀 안에 공간 분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써주는 게 바로 누구다? in이 되는 거예요. 우리 at, on, in. 오늘은 마스터 하셔야 돼요. 아주 지겹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in은 공간을 나타내서 분야나 방법. 자, 방법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게 방법이에요. in하고 디테일이 만나면
상세히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떻게 수령할 거예요? in person, 직접.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직접이란 방법을 나타내죠. 이게 바로 in이 가진 방법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 s는 점,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치 정보. 그래서 우리가 수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at a reasonable price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나는 할인받고 했다라고 하면 at a discount라고 써주게 되죠. from은 뭘 나타내죠? 시작점, 시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from이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동작이 어떤 획득이나 제거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하고 많이 쓰여요. 이게 자동사든 타동사든. 획득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얻어야 되죠. 제거하는 것도 거기 있는 걸 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from이라는 건 시작점, 원산지, 출신지를 나타내지만 동작의 결과는 얻어내거나 제거할 때 써주게 됩니다. on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입 아프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럼 뒤에 this process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바로 분야나 방법을 나타내게 되죠. 한 가지 더 확인해 드릴게요. 앞에 누가 있는 게 또 힌트였다? involve라는 녀석이 힌트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연루된, 연관된, 관련된. 연루되고 관련이 되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누굴 써주게 된다? in을 써주게 된다라는 걸 동사통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관련된다라는 뜻일 때 대다수의 동사형들은 to를 가지고 와요. 왜? 내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be related to, be relevant to, 그 다음 연루되어 있으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e involved in의 형태로 주로 등장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도 꼭 기억합니다. 뭐뭐 관련되다, 연루되다라고 하면 be related to, be relevant to, be involved in. 헷갈리면 역시 이럴 때 유치하게 외우면 되죠. involve는 in으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끝나고 in, 나머지는 to 이렇게라도 보도록 합시다. 제발 맞추라고 이런 억지스러운 것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3번. 자, 13번. 역시 전치사들인데요. 뒤에 delegates stay라고 하게 되죠. 보시면 대표의 머무름, 즉 체류. stay가 명사, 동사 다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concerning도 역시 아까 regarding, about, on처럼 주제 내용. to는 끝점. 그래서 만약에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면 사람 같은 대상이 나오고 for는 숫자가 나올 때 기간으로 쓰는 건데 진짜로 많이 쓰이는 건 목적이에요. for는 거의 대부분 목적 때문에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by는 끝, 시점, 지점. 그 다음 통신 도구든 아니면 교통수단이든 전부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동작으로 가라고 했죠. confirm합니다. 확정시켜요. 무엇을 확정합니까? 호텔 예약. 호텔 예약의 확정에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머무르는 게 목적이 되겠죠. 즉 예약의 목적은 그 사람이 머무르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간다? for가 들어갑니다. for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무엇으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나 좀 마찬가지예요. for 명사는 to 부정사랑 속성이 비슷해요. 둘 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라는 미래적 목적 시점이나 아니면 동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14번 보도록 합니다. 자, 14번 December 15th라고 합니다. 12월 15일. 날짜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였겠어요? 날짜에서 가장 좋은 건 on 정도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on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on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녀석이 날짜라는 시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S는 뭐였습니까? 시점은 맞는데 점이죠, 점. 아주 작은 규모. 그렇기 때문에 1시, 2시, 3시, 4시 시각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듀어링은 뭘 나타냅니까? 기간, 심지어 숫자도 거의 쓰지 않죠. 그 다음 within도 이내라는 뜻의 기간. 그 다음 before나 after는 순서의 전환점이 되죠. 시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 D번 before를 써줄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음 15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5번은 뒤에 Human Resources Division, 인사과라는 부서가 나왔어요. 역시나 이 문제도 제일 기본은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좋죠. 왜? 부서는 하나의 공간이니까. 또는 방금 전에 나왔던 뭐 within, 뭐 인사과 이내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게 복이 없어. 내가 아는 게 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명사, 그 다음 앞에, 얘는 동사가 뒤에 밖에 없죠. 그러니 이 앞에 나온 명사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by는 나타낼 수 있는 게 행위자,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by, 쓰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by가 사람이랑 나오려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즉 be pp by, 즉 수동구조 뒤에 나와야 사람하고 쓸 수 있어요. 어차피 수식어구니까 앞으로 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수동태를 안 만들었죠. 수동태 뒤에 나온 by라는 건 원래 주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넘어간 거니까 얘가 뒤로 밀려야 이 구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굳이 by 뒤에 사람 명사를 쓰면서 문장 앞으로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는 날짜나 요일, 그 다음 선, 면의 장소니까 거리 이런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 to는 끝점, 오브는 구성이라고 했죠. 그럼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앞에 명사가 매니저네요. 매니저라는 관리자는 인사과의 소속이 되겠죠. 이 소속이라는 게 바로 일부분 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인 매니저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D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요. 5분은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B분의 A 구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속성이 유사해야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16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빈칸 뒤에는 nation, 나라입니다. country나 nation. 얘도 역시 최근에 출제가 된 이력이 있어요. 근데 대신 답만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nation이라는 건 나라라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 공간 앞에 나올 수 있는 전치사를 찾아야 되는데 throughout은 기간 공간의 전치사, everywhere는 부사, furthermore 부사, during 전치사인데 뭘 나타냅니까? 기간, 그러니까 애초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건 throughout이죠. 근데 최근 시험 문제에는 요 비슷한 구조에서 누가 출제가 됐었느냐? across가 나왔죠. 아까 제가 경남지방 얘기할 때 이야기해드렸죠. throughout이나 across는 아주 유사하게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아져요. 속성이 원래는 좀 다르거든요. across는 가로질러요. 그래서 표면하고 선이 생기고 throughout은 공간을 관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더라. 그래서 뭐 산업 전반에 걸쳐, 전국적으로 걸쳐, 아니면 뭐 경남 지방에 걸쳐 이런 식으로 across와 throughout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째 보도록 합니다. 17번째는 컨벤션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뒤에 한 번 더 힌트를 주네요. Next to the city hall, 시청 옆에 컨벤션 센터. 여기서 힌트가 나온 걸 보니까 얘가 나타내주고자 하는 건 장소 중에서도 주로 지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네요. 일단 down이라는 녀석은 대부분 부사로 쓰이죠. up, down, out 이런 것들은 동사들과 함께 붙어서 동사의 뜻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정도만 합니다. 그럼 near with on인데 on은 벌써 한 10번은 나왔나 봐요. 오답으로. 그렇죠? 거의 대부분 선이나 면에 생긴 바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컨벤션 센터는 지점이거나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with는 쉽게 생각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혼자 서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여러분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감을 갖는다라고 할 때도 be satisfied with라고 하는 게 만족이 뭐예요? 만족, 찰만. 한자로 찰만이죠. 채워져서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충전되다라고 하는 be charged 뒤에도 with가 나오고 채워진다, be filled 뒤에도 with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더해진다라는 개념을 갖는 전치사가 with가 됩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with a pen, with you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near만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near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라는 점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처의, 근처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8번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8번째는 뒤에 all employees라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등장해 있어요. 근데 어몽이 없네요. 복수인데 어몽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몽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 명사랑 같이 쓸 수 있는 건 일단 as 정도 가능하죠. as는 신분이나 직책. 그 다음 to 역시 사람, for 사람 다 가능해요. 이걸 해석적으로 가면 to는 누구누구에게,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 라는 의미로 써줄 수가 있죠. 그리고 o는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들을 위해 전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들로서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럼 이 to냐 for냐 막 고민하게 될 텐데 여기서 고민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 하는 거예요? 그쵸? 뒤를 봐야죠. 뒤에 누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나와 있다면 이게 힌트예요. to 부정사. to 부정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to 부정사라는 것도 뭘 나타냅니까?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for. 이걸 굳이 문법책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우리 to 부정사라는 게 뭘 나타낸다고요? to 부정사라는 게 동작을 나타내죠. 그럼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 알고 싶을 때 여기에 he라는 주어를 그대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얘가 짝퉁이거든요. 그럼 얘도 짝퉁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짝퉁으로 바꿔줄 때 쓰는 게 바로 누구다? 전치사 for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석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자, 그럼 나온 김에 갑자기 투부정사 유형으로 바뀌었죠. 동명사는 무엇으로 이 의미상 주어, 해석상 짝퉁 주어를 만들까요? 동명사라면 ing 앞에서 그가, 그녀는, 전 직원들이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동명사는? 저 명사 앞이니까 이때는 전치사를 또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그쵸. 소유격으로 써주시면 돼요. 소유격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You are studying TOEIC.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여러분의가 아니라 네가 토익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석상 무처럼 주어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서는 for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동명사는 명사 앞이니까 사람 얘기해주고 싶으면 뭐로 쓴다? 소유격으로 쓰는데 의미가 소유가 아니라 의미가 주어처럼. 그래서 의미가 주어처럼이라 문법책에서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마 목적격 아니야.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요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에 그대로 요거 써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오늘 복부 태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 한번 딱 펼쳐보시면 투부정사 앞에 for, 그 다음 동명사 앞에 소유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19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peak hours라고 하죠. 여러분들 특히나 summer season이 부산에서는 peak hours가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수기, 즉 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since는 전치사 중에 과거 시점을 나타내고 듀어링은 일반 명사로 기간을, when은 시간 접속사를, about은 주제 내용을. 이제는 이런 문제는 3초면 되겠죠. 바로 누구? 듀어링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아까 LC 수업을 옆에서 들었어요. 물론 장비 고치느라 막 정신이 없었는데 뜨끔했던 게 아까 내가 마지막 문제 낸 거랑 똑같은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수쌤이 막 그거 외우래. 생각나요? 뭐 있어요? 타임이랑 같이 있죠. 타임이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behind time 또는 ahead of time이 나올 수 있어요. 역시 LC든 RC든 다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면 얘가 시간부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behind time 또는 behind schedule이라고 하면 이건 늦게, 늦어서 라는 late의 의미가 되고 ahead of time이면 미리, 그래서 in advance가 되죠. 근데 왜 D번은 답이 안 됐을까요? 뒤에 time이 있잖아요. in advance가 답이 되고 싶었으면 여기 뒤에 of라도 있어야 전치사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합형으로 주의를 해주셔야 됐었겠죠. 자, 그럼 결국엔 behind time도 되고 ahead of time도 되니까 이때는 순서를 잘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를 보고? 그렇죠. 동사 쪽을 보고 가셔야 돼요. Please book your ticket at least 1 month. 당신의 표를 적어도 한 주
후에 예약하세요? 한 주 전에 예약하세요? 굳이 부탁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건 누구다? ahead of time이 됩니다. 만약에 타임이 없었으면 누가 답이었겠다? 그러면 in advance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이 있으니까 전치사가 필요한 거야.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빈칸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LC 시간에 들으면 돼요. 그냥 behind야? 아니면 ahead of, in advance 들으면 되는데 RC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만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잘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